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의대 정원 학대 소식으로 아주 뜨거운데요. 정부가 다음 주 수요일 의대 정원 학대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입니다.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필수 의료 혁신 전략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내용, 핵심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은 3대 핵심 과제를 갖고 있는데요. 필수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이 3대 핵심 과제의 내용입니다. 자, 국립대 병원이 이제 문제인데 이 소관을 지금까지는 교육부인데 보건복지부로 지금 옮기겠다. 자, 그래서 지역 의료 수준을 이른바 빅5 수준으로 키우겠다. 빅5 병원 같이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죠. 네,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국립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방점을 병원 쪽으로, 대학교보다는 병원 쪽으로 그렇죠. 방점을 이동한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 전달 체계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학대 인원을 좀 직접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한 숫자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원론적 입장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네, 총체적인 틀하고 세부적인 내용 이것이 없이 숫자부터 먼저 강조가 될 경우는 예를 들면 이과생들이 의대로 쏠린다든지 이런 대학 입시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고려해서 어떤 확대안의 핵심 취지부터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이슈는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의료계와 충돌, 부작용 이런 점들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필수 분야의 인력을 강조한다는 취지와 명분부터 내세운 다음에 그리고 또 윤 대통령 발언에 보면 보험 수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의료계 요구사항 등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부터 먼저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교육부 장관하고 좀 혼란이 있어요. 자율전공, 자공이라 그러죠.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추후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거 검토하겠다. 이 얘기를 교육부 장관이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대 정원 확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대를 새로 신설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일각에서 있고 원래 있던 특히 지방 국립대 위주로 그 대학교에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방안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하나 더해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인터뷰에서 말한 것이 자율전공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을 할 때 학과 이런 것들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열어놓고 있는 자율전공 대학생이 있는데 이들에게 의대 전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또 밝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이 좀 이례적으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직접 교육부를 질책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네, 어제 대통령실이 낸 입장을 보면요.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자율전공 입학 후 일부 의대 진학 허용은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교육부라고 질책의 대상을 명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장관을 질책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이렇게 진화에 나선 것은 입시제도 한국 네.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여기서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일단 이조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실과 조율되거나 정부 전체 차원에서 거론됐던 그런 방안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동안 좀 대립각을 좀 세우던 의사단체 어제 정부 발표 이후에는 좀 호의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의협의 이필수 회장이 언론과 통화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예. 이렇습니다.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가 원래 윤 대통령 공약이지 않았었나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단체 쪽에서 반발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정원 확대의 규모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아하. 발표하지 않고 유보한 것이라든지 또 의료계 요구사항 등이 일부 포함됐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이 또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그렇죠.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마 지지를 할 거고 민주당에서도 전 정부에서 2020년인가요? 추진을 하던 정책이니까 좀 모두 환영하는 좀 분위기긴 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는 모든 쟁점에 대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의대 정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요. 민주당은 공공의료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공공필수 지역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강론이 중요하다. 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정치인들도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충남의 국립의대가 절실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남에는 현재 국립의대가 없기 때문에 의대를 만들어 달라라고 현재 요구를 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카드, 이게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에 뭐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이번 발표가 총선을 좀 앞둔 지 뭐 6개월 이상 남긴 남았지만 정치적 승부사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시점상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다. 또 네. 총선을 앞둔 승부수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처음 만들어진 공약 정책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준비해서 꺼낸 정책은 아니다라는 점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지금 3.5%입니다. 이자율. 네, 어제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네.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금리 인상 행보를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에 8월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6번 연속 동결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처럼 6번 연속 벌써 9개월째 3.5% 같은 금리인데 이렇게 기준금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유지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국내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크기 때문에 더 또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정부가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는 저조해도 하반기에는 경제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경기 전망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4분기 들어서 회복 네. 강도가 뚜렷하지 않다. 또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긴축을 하기는 또 어렵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동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동결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물가 잡히는 듯 했는데 다시 크게 뛰고 있네요. 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네. 전년 대비 3.7%를 기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 물가 목표의 수렴 시기가 지연이 되면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도
늦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국은행의 작동 방법 이런 것들이 또 이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한국 물가 목표 수렴 시기가 미국보다는 빠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5%, 3.50%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영끌적 고통이 내년까지 또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금리가 곧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이나 기대 이런 것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더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에 경고를 했습니다. 금리가 금방 예전처럼 다시 1%대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각고의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현재 한국은행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논란인데요.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법인카드 유형 관련해서 의혹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이 논란이 지금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네, 사건의 발단이 지난 17일 국정감사 때 있었던 건데요. 일단 그 자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가 김혜경 씨 비서 배모 씨를 상대로 진행했던 감사 결과를 언급을 하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일단 처음에 김동연 지사가 잘 아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했고 네. 법인카드 사건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 이제 김동연 지사가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좀 정가에 술렁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뭐 민주당이 국감에서 이 증인 채택도 막고 하여튼 방어전을 좀 펼쳤다고 뭐 알려져 있는데 김동연 지사의 해당 발언 또 다른 논란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에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작용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통해서 그런 해석을 내놨는데요. 예.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뭐 일단 전환의 형태긴 한데요. 근데 그 예로 든 것이 김동연 지사가 작년에 당선된 이후에 이 대표 측 추천 인사를 쓰지 않거나 또 정책이라든지 어떤 명칭들에서 이재명 지우기를 진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였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될 때 김동연 지사가 강하게 반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껄끄러운 관계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일부 또 비명계 의원들은 또 당 지도부에 진위 파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네요. 네,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인 이상민 경우인데요. 의원이군요 또. 네, 김혜경 법카 의혹에 대해서 경악 금치 못하겠다. 진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밝히면서 네. 경기도의 공식 감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경기도지사가 그것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를 수 있겠나. 이 사안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이상민 의원이 좀 진위 파악에 대해서 강하게 당에 촉구를 했습니다. 자, 뭐 친명계나 이렇게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정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하지만 경기도 감사 결과는 김혜경 씨가 아니라 배모 사무관의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라고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이 외국 보도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네요. 네, 현재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마치 김 지사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끄집어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근데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3월 이때의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했던 것이고 본인은 그것을 조사 결과를 언급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23일 당무 복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게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수원지검에서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배모 씨가 그러면 어떻게 법인카드를 여러 부처에 걸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없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경찰하고 검찰을 좀 기류가 다른 편입니다. 경찰에서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무혐의로 내렸는데 했고. 과연 같은 결론을 검찰에서 내릴지 이게 이제 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신나는 금요일이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는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를 하셨죠?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평일 오전 7시 15분 YTN 라디오에서 방송이 되고 있죠. 예. 매일 아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땡땡동에 있는 YTN 방송국에서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YTN 라디오 방송국에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땡땡동, 이 땡땡동은 어디일까요? 점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1번 상암동, 2번 쌍문동. 쌍문동, 상암동입니까? 네. 힌트 좀 주십시오. 힌트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동네는 네. 과거에 이제 동네 안에 또 무슨 리 이런 또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상리와 예. 휴암리 예. 두 동네의 이름을 따서 예. 지은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 수상리하고 휴암리요. 그렇죠. 수상리, 휴암리. 네. 알겠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동네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